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7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계급적 역사관, 계급적 국가관, 계급적 인간관을 가진 반문명 세력이었습니다. 자연히 한반도의 사회주의 혁명 세력 사령탑인 김정은에게 기가 죽어가지고 또는 적극적으로 복종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은 김정은 부하 노릇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의 부하였던 자가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격화시키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드높이고 마치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연설했던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의 반역은 법적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한 겁니다. 일종의 반역 사령부 역할을 했던 것이 문재인의 청와대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요사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의 청와대가 반역 사령부였다면은 정보참모 부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정원입니다. 서훈, 박지원으로 이어지는 이 국정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작년에 원훈석을 세울 때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글씨체로 원훈석을 세웠다는 겁니다. 신영복 글씨체로 김일성주의자의 글씨체로 국정원의 정신을 새겨 넣었다고 그러면은 문재인, 서훈, 박지원은 이 국정원을 김정은을 위한 하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 국정원이 바로 문재인 정권을 그 내막을 폭로하는 일종의 도서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정보는 군에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국정원에 존재합니다. 이제 국정원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재인 세력의 반역 이적 행위에 대한 조사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어제 전직 국정원장 두 사람 서훈, 박지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정원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무서운 일입니다. 국정원이란 조직은 속성상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보존하니까 그 정보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평가하고 고발할 건 고발하고 덮을 거는 덮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역성이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제 박지원, 서훈을 고발한 것은 박지원, 서훈의 직속상관인 문재인을 고발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에 대하여 국가 반역 혐의를 이미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지난 5년 동안의 이적 행위, 반역 행위가 많아가지고 아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물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자, 우선 대통령실의 오늘 으스스한 반응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복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넘어온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피살 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훈 전 원장은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수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대검에 제출한 서훈, 박지원 고발장에서 우선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를,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를 적시를 했는데, 국정원은 최근 고강도의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들을 포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부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이 같은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밝힌 박 전 원장 혐의는 첩보 관련 보고서의 무단 삭제인데,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2020년 9월 정보당국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을 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계획된 월북이라기보다는 표류 쪽에 힘을 실어주는 첩보 내용인데, 당시 국정원이 이같이 이시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대목들을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 대목이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공용 전자기록을 손상한 혐의도 받는데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된 전자기록에도 손을 댔다는 뜻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첩보를 취사 선택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던 날 문 전 대통령은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녹화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감청 자료를 근거로 이 씨는 월북자라고 판단을 했고, 북한군 상급부대에서 월북했느냐고 묻자 이대준 씨를 붙들고 있던 현장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대목이 등장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월북자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다, 적극적으로 막아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 또 같은 당 황희, 김철민 의원은 유족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면은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방부에서 감청 내용을 보고받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7시간의 방대한 감청 기록에서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 이는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 했다는 단서로 이용되었는데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납포한 귀순 어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서둘러 종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신문이 사흘 만에 종료된 배경에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서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 탈북자 합동신문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매우 비교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아주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합동조사 과정에서 북한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북송한 이유가 뭐냐? 또 살해 현장,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살해 현장인 소형 어선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0가지 북한으로 넘겨서 완벽한 증거 인멸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또 귀순 어민 2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11월 5일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 친서를 보낸 날입니다. 같은 날 귀순 어민과 선박을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는 뜻도 같이 정했으니까 이게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인신공양식으로 바쳐가지고 고문을 받거나 죽도록 만든 것 아니냐. 사실상 사형 선고한 것 아니냐. 즉 이미 휴전선을 넘어서 한국 땅에 왔으니까 한국 국민인데 한국 국민으로 대우를 해야 될 사람을 일종의 이건 뭡니까? 두 사람의 생명을 김정은에게 상납했다. 반인륜적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국정원 측은 지난 6월부터 자체 조사단을 꾸려서 내부를 조사한 끝에 고발 조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보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가 반영됐다고 그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훈, 박지원 두 사람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양심 있는 사람들인데 일말의 문재인의 청와대가 김정은 부하 노릇하면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그 프레임에 휩쓸려 들어가서 이렇게 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동정론도 한번 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서훈 뒤에 있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망이 이제는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고 지금 드러난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죠. 2018년 12월 동해 대화태 의장, 일본 쪽에 상당히 가까운 거기에 광개토함이 출동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선을 구조하는 작전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당시에 이미 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한 일본 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하니까 거기에 화기 통제 레이더를 조사를 했다 해가지고 한일 간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도 그 어선을 납포하니까 3명이 타고 있었고 1명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둘러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 며칠 뒤에 북한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김정은을 암살하려 했다가 들통이 나서 탈출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미확인 보도이지만은 일본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 12월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런 게 만약 국정원의 내부 자료에 의해서 폭로된다면은 문재인은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의 부패, 직권남용, 그리고 반역에 대한 수사는 법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엄정하게 끝까지 추궁해야 합니다. 국가 반역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적 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구나 반역 중에서도 가장 큰 국가적 반역 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대역죄라고 합니다. 대역죄, 왕을 죽이거나 또는 체제를 뒤엎으려는 것을 대역죄라고 하고 영어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High treason이라고 합니다. 대역죄에 관한 한 여야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법에 의해서 엄정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밀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국정원과 국방부와 또는 다른 행정기관까지도 김정은의 하수기관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냐, 이것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